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학과 시사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홍해걸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제 친구 겨울이가 함께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요? 무엇이든 여러분 궁금한 거 편히 물어보시고 또 제 근황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손도손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서울에서 이렇게 그 손님이 한 분 오셔갖고 오늘은요 그 식구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저도 방금 전에 여기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한가하게 보여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어떤 방면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조금 좀 무겁게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 특히 필수 진료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서요.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야, 요즘은 정말 아프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초만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장관에 출혈이 생겼는데 그래갖고 환자분이 뭐 차를 몰고 10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으로 갔는데도 사실은 이게 그 내시경으로 지혈을 하면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복 수술을 안 해도 가능한데 병원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또 그분들만의 술기나 기술이 있는데 위장관 안의 출혈은 내시경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치료 내시경이죠. 이거는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도 보셨잖아요. 원로 정치인이죠. 김종인 씨라고요. 이분도 연배가 많은 분인데 최근에 뭐 자택에서 새벽에 넘어져 갖고 이마를 다쳤잖아요. 겨울이니 잠깐 내려드릴게요. 그래갖고 여기가 뭐 8cm인가 찢어지니까 뭐 피 나오고 솔직히 뭐 여기 이렇게 근막이 벗겨지면 안에 뼈도 노출이 되고 끔찍하죠.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갖고 119를 불러갖고 병원을 막 다녔는데 22군데나 전화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이거 꿰매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22군데나. 그래갖고 겨우 뭐 아는 병원에 어떻게 가갖고 꿰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에요. 물론 이제 저도 병원마다 지인들이 많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요즘 세상은 이제 뭐 속된 말로 내가 누굴 아니까 뭐 누굴 통해 갖고 뭐 새치기로 들어가고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거는 부탁을 하는 사람도 또 들어준 사람도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 뭐 김영란법부터 해갖고 뭐 줄줄이 걸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원칙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민을 한다니까요. 오늘 만난 분도 뭐 그 은퇴한 대학 교수님인데도 그분들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아파도 내가 아는 지인들이 아파도 막상 부탁하려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큰일 났다. 요즘은 정말 바짝 엎드려서 몸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시기는 좀 조심해야 한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낭패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방은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이 그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빅5 그 다음으로 한때는 뭐
급등까지 했던 초대형 병원이죠.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응급실 전문의사가 14명인데 그중에 7명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파김치가 돼갖고 환자가 막 미어 터지는데 아이고 뭐 아무리 사명감도 좋고 뭐 월급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무슨 그 프로파간다로 뭐 아니면 데모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그래서 사직을 그러니까 응급실 문을 닫을 판이에요. 충북대 병원도 한때 응급실을 닫았잖아요. 왜? 갑자기 의사 2~3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지금 이 응급실 상황이 여러분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아이러니인데 원래 이렇게 정부에서 의사의 숫자를 대폭 늘리려고 한 배경은 뭐 응급실 뺑뺑이나 뭐 아니면 뭐 소아과 런이나 뭐 해갖고 가도 환자 기다리고 의사가 없고 필수 진료를 살려야 하니까 의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과도기적인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엄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뭐 그 필수 진료를 지탱하고 있었던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의료가 질 대비 아주 낮은 비용으로 유지가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속된 말로 이제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 또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일주일 80시간 중노동 이런 것들로 지탱이 됐는데 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안 돌아오니까 이게 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굉장히 웃긴 얘기는 빅5 병원의 환자가 썰물처럼 나가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많이 좋아졌대요. 몇 조씩 지금 흑자가 된다네요. 병원 이용을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주 크리티컬하게 아픈 분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외상이나 교통사고나 뇌출혈이나 뭐 위장관 출혈이나 뭐 아니면 급한 암 수술이나 뭐 이런 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빨리 치료로 개입하지 않으면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를 못 받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이거 이제 빨리 중지를 모아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 뭐 각자 도생이죠. 서글프지만. 우선 우리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만이라도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지금은 정말 심하게 다치면 뭐 갈 데가 없어요. 삥삥삥 막 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한 병원을 처벌하기도 힘든 게 거기도 이미 의사들이 파김치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때나 이럴 때 여러분 요 시기만큼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갑자기 급증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한 분이 제 지인인데 약이 없어갖고 본인이 걸렸는데 중견 교수님인데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약이 없으니까. 백을 쓰려고 해도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전 홍쇼에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그 우리나라 중환자 의학을 가장 그 선구자적으로 연구도 하고 진료도 해온 그 서지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 2년 선배님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 지금 아프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오면 이 환자가 막 넘쳐나고 백업이 안 돼갖고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 어르신들은 꼼짝 못하게 해라. 나가다 코로나 걸리면 약이 없다. 팍스로비드 뭐 이런 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독 나갔고요. 그래갖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가 27일 날 이제 그 부랴부랴 그 정부에서 긴급하게 파이자나 뭐 MSD에 요청한 17만 명 분이 들어온대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이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그리고 뭐 코로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아무리 이제 그 오미크론으로 좀 DNA가 순화된 종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감기하고 비할 바는 아니고 특히 노약자들은 걸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도 참 우스갯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저희도 지금 제주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90 넘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내일도 여기 해수욕장에 뭐 축제가 있대요. 어디 가수분이 와서 뭐 그래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답답해 하니까 한번 바람 씌울 겸 갈까 하다가 제가 가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일 좀 바람 쐬러 갔다가 거기 사람 많은 데서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요. 나이 많은 분들은 여전히 위험한 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약이 없다고 난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또 천식이 있잖아요. 또 뭐 몸이 약하니까 게다가 이렇게 뭐 중증 심한 천식이 있어 호흡기 질환도 있고 그래갖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도 했다니까요. 만일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약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약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든요. 이 약의 처방 순위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위주고 60이 안 된 사람들은 좀 처방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집사람이 걸리면 약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일부러 코로나 병동이나 가서 제가 걸려갖고 일부러 제가 걸려갖고 그래갖고 왜냐하면 저는 폐암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수술도 받았으니까 집사람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처방받은 약을 집사람한테 줘야지. 뭐 제가 그런 생각까지 물론 이거 위법한 거고 이거 절대로 이거 칭찬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규칙을 어기는 거긴 합니다만은 아니 제 아내가 죽는다는데 그 정도야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의학 전문 기자인 저도 그렇게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홍쇼 시작할 때 오늘이 며칠이죠? 20 며칠이죠?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 아무튼 꼼짝하지 마세요. 특히 그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건 차라리 괜찮아요. 이 환기를 강제로 시키니까 제일 안 좋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아주 사람이 바글거리는 카페, 에어컨이 잘 된대. 에어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완전 밀폐가 돼 있으니까 환기가 안 되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뭐 마시면서 떠들잖아요. 비말 튀어나오고 막 이 바이러스의 밀도가 공기 중 굉장히 높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은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팍스로비드가 현재까지 가장 믿을 만한 약이죠. 아그네스리님.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라도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을 때나 제주도 있을 때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진료, 응급실 사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2,000명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좀 절반 줄이세요. 한 1,000명, 800명으로. 그리고 대타협을 좀 하세요. 정부도 좀 양보하면 되는 거죠. 그 2,000명이 뭐 특별한 근거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반 정도 줄이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룸을 좀 마련을 해줘야죠.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엔젤님 왜 안 들어오냐고요. 갑자기 환자가 급증했단 말이죠. 그러게요. 응급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의학 전문 기자이고 저는 뭐 앞뒤로 뭐 서울대, 삼성, 아산 제 동기, 선배, 후배 바글바글 대지만 그런 저도 불안하다니까요. 걸리면 우리 부모님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도 경제지만 아니 옛날 같으면 아주 간단한 시술로 고칠 수 있는 거를 의사가 없어갖고 뺑뺑이 돌다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댓글이 많이 밀렸네요. 코스모스님 간 전문의를 소개해 달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글쎄요, 간 전문의 저희 비욘디에 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거든요. 그 중에 아무 교수님한테 좋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비욘디 얘기하고 가면 뭔가 그래도 좀 애정어린 진료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라일락세븐님, 팍실 좋은 약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약이고 기전은 똑같아요. SSRI로 렉사프로나 뭐 에프람 다 똑같은 약이고 근데 늘 그렇지만은 이 우울증 치료제도 종류는 뭐 수십 개인데 나하고 가장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유전자,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니까 환자가 이렇게 반응을 체크하면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팍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약이 맞으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모니아 님이 자궁 근종을 하이프로. 그러니까 하이프가 요새 조금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이프도 물론 근거가 있는 치료인데 하이프라는 게 이제 뭐 그 고주파 같은 걸로 배를 열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근종 같은 거나 뭐 혈관 뭐 이런 거를 이제 녹여서 치료하는 나름 간편한 방법에 최근 많이들 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건보 적용이 안 되니까 병원은 이제 이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요만큼이면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걸로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많이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과잉 진료죠.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탈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막이 녹아서. 이건 좀 안타깝네요. 일단 병원에 뭐 적절한 보상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산부인과 전문의 찾아서 이 근막 녹은 거를 뭐 인공적인 어떤 재료로 막을 수 있는 밀어 넣어야 되니까요. 튀어나온 장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퇴신 치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엄지님, 이영숙님, 유무연님, 마녀동아님, 행복한 인생, 김희선님, 박전추님, 코코님, 최동언님이 알랑들롱이 죽었다. 태양은 가득히의 리플리 증후는 실제로 있는 병인가? 알랑들롱이 얼마 전에 숨졌대요. 세계 최고 미남으로 알려진. 태양은 가득히는 정말 멋진 영화죠. 알랑드롱이 정말 멋지게 나오고 아시죠? 내용.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가난한 젊은이가 부잣집 청년하고 친해지면서 뭐 요트를 타고 뭐 가다가 그 친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조해서 뭐 이 사인이나 이런 걸 부잣집 아들 행세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리플리 증후군은요 정식 병명은 아니지만 의사들끼리는 통용되는 가장 가까운 병명은 이제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윤리도덕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이게요 모든 정신 그 인격장애 유형 가운데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남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전에도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알 수 있는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이 뭐냐? 아주 그 뻔뻔한 거짓말. 이걸 상습적으로 하는 거.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벌레를 죽인다, 잔인하다 이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태연스럽게, 그럴듯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수시로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 정신 그 의학 진단 기준 DSM-M이라고요. 그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요.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반사회적 리플리 증후군의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 거른다고 표현하나요? 회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칼 맞아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SJ님, 라운제나님 칭찬 감사합니다. 김안젤리나, 포스터 보배지님, 김옥수님도 제가 청년 같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님, 요구레, 린다피님, 윤희님 또 오셨고, 엄지님, 지영님, 라운제나 아까 인사드렸죠. 여다니엘님, 시애틀. 시애틀 좋죠. 저는 가본 도시 가운데 시애틀을 제가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집사람 회사가 거래하는 메타제닉스 그 공장이 시애틀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취재할 때도 정말 시애틀은 멋진 도시죠. 네. 워싱턴 주죠. 네. 기후도 좋고 풍경도 좋고 아주 뭐 가장 미국에서도 살고 싶은 그런 도시. 네, 베제크 페치카님. 네, 페치카님이 얼음덩이를 너무 더워서요. 그래요. 유부한님, 네, 가든파이브님. 미모가, 제가 미모가 그렇다고요? 오늘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입었는데요. 네, 칭찬 감사하고요. 물놀이 좋아해님,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 마음을 많이 비우고 살아요, 요즘은. 이제는 뭐, 굳이 저도 나이 60 다 돼가고, 뭐, 이제 막 욕심을 내서 뭐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그저 집사람이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들 다 키웠고 그 다음에 고맙게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늘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원래부터 뭐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호화롭게 살지 않아서 뭐 검소하게 살아도 저는 행복한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지만 그냥 우리 겨울이 끌어안고 그게 동안의 비법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매일 먹는 한 20알 넘는 영양제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이 정말 20몇 알 먹냐? 뭐 집사람 회사 PR하려고 일부러 과장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로 한 5, 6년 됐어요. 제가 이렇게 뭐 폐역이 뭐 생기고. 근데 확실히 제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피부과 선생님들, 저명한 학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옛날하고 달리 영양이 피부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때 필요한 것들 좀 챙겨 드시고 뭐 하면 얼굴이 젊어 보입니다. 노력을 하시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최성희님, 이정옥님, 멍이롱이님은 용평. 용평 좋죠. 시원하겠네요. 용평. 네, 그거 아시죠? 용평만 하더라도 이제 해발이 높으니까 모기가 적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이 해발 고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밤에 잘 수 있거든요. 새로운 맘님,
달팽이님 89에 50. 그 혈압 89에 50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칭찬받을 겁니다. 성인병에 안 걸리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운이 없는 건 혈압보다도 다른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신진대사를 풀무질할 수 있는 바이타민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제를 한 두세 알 정도 많이 드시면 기운 없는 거 좋아질 겁니다. 네. 규자리님, 단풍님, 황미영님, 샛별님, 숲길님은 정준호보다, 정준호 씨가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제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영화배우 가운데 실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안 본 사람 없지. 정우성, 조인성,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얼굴은 정준호 씨가 최고. 김혜령님, 네. 핑크 프린세스, 비유엔 수치가 크레아틴인, 네, 조금 높네요. 아닌데요. 당뇨 30년이라고. 크레아틴이 조금, 근데, 예, 지금 저걸로 신장 투석을 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비유엔 크레아티닌보다도 실제로 속된 말로 이제 그 혈액의 노폐물들이 쌓여서 몸 안에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수치만으로는 네. 배재크님이 김종인 씨가 본인 신분을 밝혔는데도 안 된다. 특혜를 받으려 했다가 욕먹었다. 저분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아무튼 지금은 누구라도 요새는 세상이 투명해졌으니까 그래서 다 이래요. 요즘은 제가 누군데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저 의학 전문 기자인데요, 서울대 선배인데요. 그러면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배 아파갖고 병원에 가도 순서 다 지켜야 되고. 네, 이정옥님, 귓볼에 주름 생기면 알츠하이머가 온다. 저거는요, 인과관계는 규명이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어떤 기전으로.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연구를 해보면 진짜 알츠하이머가 높아요. 그러니까 귓볼에 주름이 있는 분은 조금 신경을 더 쓰시면 되겠네요.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경도인지장애라고 알츠하이머 전 단계잖아요. 그때부터 빨리 약을 쓰면 좋아집니다. 남기용님, 네, 김혜령님, 지영님, 허리 디스크, 네, 70대 초반. 일단 빨리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한 달 정도 기다려 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많은 경우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주 신기하죠. 진통소염제 먹고 한 달 정도만 좀 힘들어도 계속 걷고 일상을 유지하면 이게 부어있는 게 조금씩 들어가요. 너무 서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박연라님 반갑고요. 김성수님, 네. 시부모 빨대 며느리님, 해골씨. 제가 이름이 특이해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파란 해골 13호예요. 네. 달팽이님, 당뇨 환자 비타민C 하면 좋죠. 식품인데요. 네, 홍영수님, 번호번호, 건강미님, 엄경영님, 미나미님. 글쎄, 주름이 있어도 안 그런 분도 많단 말이죠. 부천 호텔 토크화 해달라고요? 이번에 사고 난 거. 너무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거 에어매트에. 그 좀 제대로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여자분이 이미 좀 이 연기를 마셔갖고 의식이 없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모서리에 떨어지면서 이게 뒤집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남자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무튼. 저희 집도 여기 하도 날이 더워갖고 실외기가 고장나서 에어컨이 고장나고 날이 더우니까요. 불 안 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씁시다.
뭐 정부가 해주겠지 뭐 이거 아니고 각자 다 살펴야 돼요. 각자 집안에 어디라도. 아이고 최은우님, 코코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되고, 아유 제가 뭐 무슨 방법이 없네 도와드릴 말씀이. 건강미인님 말씀대로 예방의학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죠. 인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렵고, 윤효정님 말씀대로 진짜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많이 가니까 그런 분들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속가내야죠. 수가를 많이 올린다면서요, 정부에서.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윤희님. 그건 맞는 말인데 오늘도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했죠. 올려준다면 몇 프로 올려줄 건데요. 지금 올려준다고 해봐야 1%, 2%고 뭐 몇백 원 단위인데 50% 올려주나요? 50% 올려줘도 뭐 정상분만 아기 낳는데 건보 적용이 되면 한 50만 원 낸대요, 산모가. 미국은 한 5천만 원 내거든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누구지? 그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그 영국 아니죠. 미국에 사는 그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없이 보험 없이 아기를 낳으면 5천만 원 든다. 진짜예요. 그냥 뭐 보험이 조그만 보험 들어도 1, 2천만 원 예사로 들어요. 그러니 지금 40만 원, 50만 원 받는 걸 100% 올려도 100만 원인데. 아유, 참 어려워요. 지금 이제 국민들도 돈 쓸 때는 많고 물가는 올라가고, 물론 필수 진료하는 분들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니네들 돈을 다 올려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시민단체나 뭐 이런 분들이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데 아껴서 써야 돼요. 아주 귀한 돈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필수 진료 수가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들이 갈까. 숫자만 늘리면 뭐예요? 여기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잡아 가두고 뭐 몇 억 손해배상 해야 되고, 일은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해야 되고. 아주대병원은 내과 교수 한 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저보다 나이 차이가 뭐 한 살인가 두 살밖에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50대 후반인데 5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선대요. 제 나이 또래가 5일에 한 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전공의들이 이제 뭐 교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애들도 아무도 없고, 병원에서 계속 그냥 노가다처럼 그냥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밀려오는 환자들을. 정성수님이 매일 와인 한 병, 맥주 3캔씩. 좀 약간 많은데. 술을 좀 줄이세요. 네, 정성수님, 그거는 좀 많은 거예요. 저거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합니다. 네, 좀 줄이세요. 아직은 41살이니까. 뭐 저도 저 나이 때는 뭐 맨날 술 마시고, 또 저희 때는 술을 잘 마셔야지 호방하다, 뭐 남자답다, 뭐 이런 거가 있어갖고 일부러 술자리 가면 그냥 억지로 많이 마시고 안 취하는 걸 자랑으로 알고, 뭐 장관 신문의 프로필에도 두주불사, 뭐 말술을 줘도 사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와, 사나이답네 뭐 이러고. 그거는 의학적으로 지금 보면 참 한심한 거. 어떤 분은 뭐 술이 이 전두엽을 그냥 핥히는 거라며요. 저도 제 인생에서 몇 가지 뭐 후회할 일들이 있는데, 그 후회할 일들이 전부 다 술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죽하면 술은 악마가 바쁠 때 자기를 대신해서 내려보내는 놈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 왜냐하면 이 전두엽의 본능을 제어하는 힘을 이완시키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느슨해지면서. 줄이세요, 정성수님. 박혜수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님, 네, 강윤정님, 김줄리님. 미국에 계시죠, 김줄리님은.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 10명 보고 한 환자마다 1시간
그러니까 근데 한국 의사들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싼 숟가락 막 그러니까 나름 자생적인 질서로 환자, 의사, 정부가 다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의사들은 좀 저임금 상태지만은 노동 시간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려서 총 수입은 많이 벌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도 많이 가고 일은 좀 고되지만 보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갑자기 확 늘려놓으니까 그래 그럼 나 안 해. 뭐 이러니까 말이에요. 시부모 빨대 며느리님, 네, 소방 측 부실 사고라고 보기는 좀 모르겠어요. 다들 뭐 고생을 하셨지만 중요한 건 떨어질 때 그 여자분이 의식이 있는 상태면 좀 가운데 딱 떨어질 텐데 이미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갖고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이 떨어졌는데 바닥에. 수파리님, KK님, 세련님, 김혁신님, 싸운 썰.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딥다 싸워갖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먼저 왔어요. 하도 원래 돌아오기 화가 나갖고 저도 그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도 싸움이 많아요. 그래갖고 집사람 또 우울증이 악화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무튼 친하게 지내는 게 여행 갔다가 괜히 싸움만 하고 이렇게 시작은 뭐냐면 이제 똑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마일리지가 높으니까 항공사에서 좀 좋은 자리를 준 거예요. 똑같은 비용을 내고 똑같이 했고 제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함 선생님 사모님은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너네가 마일리지를 쓰던지 뭐가 수작을 해갖고 우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예약을 하고 똑같은 티켓으로 돈도 똑같이 냈는데 단지 제가 이 마일리지가 제가 80만 마일인가 뭐 해갖고 무슨 뭐 등급이 있어요. 그래갖고 카운터에서 이렇게 좀 좋은 데를 배정해 줬는데 아무튼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네, 세로님 조심해야 되고요. 심재희님이 류마티스 얘네 다행히 희귀난시병이라도 너무 걱정 마실게요. 류마티스 분야에 최근에 생물학적인 제재라고 하는 그 신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 제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시밀러라고 그러죠. 좀 값이 싼 약간 계량 신약 많이 나와서 요런 약들 쓰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감기약으로 안 되죠. 코로나는 네. 코로나에 타겟된 항바이러스 제제를 써야 합니다. 카우스님이 코로나 남편에게 옮겼다.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뭐 항암 치료하는 분이나 당뇨 심하게 하는 분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심하게 알아요. 제 대학 동기 하나도 코로나로 죽었어요. 의사인데. 코로나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제 대학 동기 의사인데 현직 의사인데 그 친구 참 기타도 잘 치고 참. 이게 댓글이 많이 밀려 있네. 서민 교수님. 서민이 왔어? 어디? 밑으로 내리시고. 서민 반갑다. 제주도 놀러 와. 요새 우리 서민이 마음이 아플 거야. 이 서민이 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분은 있는데 또 지금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제주도 오면 환영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밀렸네. 서민 교수님이 2회 경축이라니 뭐 좋은 게 있나? 좀 고맙습니다. 서민 좀 많이 도와주세요. 비온 뒤 지금 우리 잘해야 돼. 분변 자명을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다. 네. 그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야님 한 번 더 해보세요. 자멸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시경을 한 번 더.
샤랄랄라님이 혈액 석회가 괜찮습니다. 네, 아무 문제 안 돼요. 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K킴님이 인공화 의식수로 어렵냐? 간단한 시술은 아니지만 일반 귀 전문으로 해도 되냐? 그렇죠. 귀 전문이 다 인공화 의식술 하죠. 구자원이라고 제 대학 동기 분당 서울대에 있는데 뭐 엄청 유명합니다. 비욘데도 나왔고 제 얘기하고 가면 잘해줄지 모르겠네요. 구자원 잘생겼어요. 미남자예요. 예. 라스피님은 자살 시도 후 혼수 상태 응급실 뺑뺑이 돌다 죽은 사람도 있다. 아유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윤희님이 미국은 15분 이상은 본다. 대신 비싸잖아요. 아무튼 그죠? 이게 지금 앞부분에 서민네 패키가 서민이야? 그 강아지가 그 페니키즈인가 뭐 그 귀한 종이지. 서민 좀 여기 들어와서 좀 답 좀 달고 그래봐. 그리고 제주도 와. 내가 잘해줄게. 아이고 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참. 엔젤님. 프린세스님 핑크 58세 고지혈약 혈압 104 좀 높네요. 예. 혈압약을 먹어야죠. 예, 드세요.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들으세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당약 이 세 개는 수치 자체가 강력한 원인이에요. 혈당이 높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 LDL이 높다 이 자체가 각종 성인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운동 안 하고 살찌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약만 3개를 먹어서 꾹꾹 강제로 눌러주면 쉽게 말하자면 중풍심장병, 성인병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약은 요즘 연구를 보면 선제적으로 더 목표치를 낮추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뭐 콜레스테롤 약은 뭐 약 팔아먹으려는 제약회사의 농간이다 뭐 온갖 음모론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허술하지 않고 증거가 너무나 많고 서울대학의 김효수라고 하면 뭐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저한테 홍 기자 LDL은 자기도 스타틴 강력하게 먹어서 100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다. 저도 그래서 고지혈증이 아닌데도 저는 리피토 먹는다니까요. 당뇨가 아닌데도 저는 메폴민을 먹어요. 그리고 혈압이 아닌데도 혈압약 먹습니다. 근데 뭐 먹더라? 자꾸 침이 나서 까먹어. 제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수치 자체가 아주 강력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얼마 전에 요건 뭐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경받는 흉부외과 의사 한 분이 숨졌잖아요. 저보다 1년인가 2년 후배인데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임경인가 뭐 외자인데 그 정말 그 심장 수술 잘하는 아까운 인재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 사실은 오랫동안 혈관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수치가 아직은 뭐 괜찮지 이러다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뭔가 에피소드가 있으면 혈관에 급성 염증이 확 생기면서 여기에 마치 그 화산이 터지듯이 그 혈전이라고 하죠. 혈관 부스러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찌꺼기가 혈관을 틀어 막는 거예요. 그게 하필 심장이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의 명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네. 몽라인의 여드름. 뭐 저건 영양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바르세요. 목에 여드름 나는 거는 그거 발라야 돼. 뭐죠? 저 알코올 들어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그 함생님이 늘 강조하는데 특히 여기 블랙헤드 빼고 뭐 할 때 찾아볼래? 그 테라마이신, 테트라 항생제가 들어간 알코올이 들어간 그 이 바르는 거 있는데 아유 그거가 도움이 됩니다. 이거 뒤로 너무 많이 밀려 있나? 네. 네. 이 서민이 또 들어와서 반갑네. 네. 아이고. 이게 지금 제가 놓쳤어요. 되게 지금. 네, 올리브님 만성 신부전 때 유산균은 아무 상관없어요. 유산균은 요구르트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지님은 정우성을 좋아하시고, 줄리킴님은 다니엘 헤니를 좋아하시고, 네. 박사님 크레오신 크레오신. 크레오신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네. 크레오신이 도움이 돼요. 그래요. 네. 이거 지금 뒤로,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뭐가, 이걸 놓쳐갖고, 보노보노님이 어머니가 유방암 일기, 항암 방사선이 필수인가요? 일기인 경우에도 타목시펜 먹는 경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에 수술하면 전이될 확률이 높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일찍 해야죠. 유방암은 다행히도 완치율이 높아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게 유방암도 어떤 타입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대요. 참 무섭죠, 유방암이. 아주 소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스노우화이트님이 9년 전에 안면 윤곽술 핀 제거를 해야 하는데 피부 처짐이 있을까봐 안 했다. 그거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공님이 사업가적인 뭐 리스크를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나? 자, 쭉 또 우리 또 얘기를 그래갖고 제가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지금 필수 진료가 위기라 요즘 좀 몸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는 정말 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화요일 날 약이 뭐 17만 명분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뮤레일님은 주진우를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이 주진우 좋아합니다. 주진우 직접 봤어요. 저 집사람하고 사인도 받고 훤칠하대. 아무튼 뭐 그냥 물찬 제비 같아요. 쭉쭉 빠져갖고 배우는 칼만 신드롬님. 네, 얼마 전에 칼만 신드롬님이 제가 봤어요. 댓글로 저희 집사람을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팬들이 있구나. 저희가 아무튼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라목소는 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사실은 이건 그라목소는 그 얘기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에피소드도 많고. 자꾸 자살할 때 이제 제초제잖아요. 이게 맹독성인데 해독제가 없어요. 그라목손이 들어오면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약이 아직도 없어요. 위세척을 해도 그리고 피를 투석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의사들은 알아요. 일정 용량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사실 참 무조건이란 말을 의사가 한다는 게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 정도로 맹독성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바로 죽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말도 해요. 걸어다니고 응급실에 와서도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의식도 멀쩡하고 그래갖고 뭐 가족들이 몰려오면 울고불고 뭐 껴안고 응어리를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면 반드시 죽어요. 약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약입니다. 그라목소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젠탄가 뭐 미국의 그 농약 그라목손 만드는 회사에서 한때 옛날에 저 기억에 그런 기사를 썼더니 저를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뭐 이거를 뭐 맹독성이라고 하느냐, 뭐 표현이 거칠고 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때 제가 아무튼 이 사람들은 공익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나.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초를 해야 하죠. 그라목손도 필요하니까 써야 하는데 이게 무서운 약이니까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도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이 끈질기고 참 무섭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은 그라목손은 기전 자체가 이 폐를 꾸덕꾸덕 붓게 만요. 숨을 못 쉬어도 죽어요. 엄청 잔인합니다. 절대. 자, 엄명수님, 폐암 초기 수술한 지 2년 돼 간다. 괜찮습니다. 지금 기침 나고 침이 끈적끈적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2년이면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CT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목이 간질간질, 침이 끈적끈적, 이거 거품의 침 이거하고 폐암 재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체중이 빠지고 기침이 좀 심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호흡곤란 뭐 이런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당하열색소 시간의 흔적님 조금 높은데요. 네, 약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제티무이브가 리피터 효과가 같나요? 이게 비슷한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거든. 정하윤님이 메폴민 먹다가 어지럼증. 메폴민이 어지럽나요? 네, 그렇지 않을 텐데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저는 아무 부작용이 없던데. 네, 카우스님이 말씀하신 식품 도움이 되죠. 아, 제이메이커님 맞다. 주진우가 아니고 주지훈인데? 주진우는 누구지? 그 기자. 아, 머리 긴. 아,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니잖아. 아, 주지훈이지. 주지훈을 봤어요, 제가. 주지훈도 보고 송승헌도 보고 또 누구더라? 많이 봤어요. 아무튼 실물로 우리 집사람하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잘생겼대 아무튼. 네. 요즘은 남자 잘생긴 사람들이 드물다면서요. 네. 김주희님이 현실성 있는 이야기만 한다. 순옥님이 서민이 들어오니까 인기가 나눠진다. 아, 그럴 리가요. 시너지죠, 뭐. 이시집안님이 주방에 이게 뭡니까? 아, 집에만 있게 된다. 이럴 땐 뭐 좋죠. 요구르트 드시면 되죠. 플레인 요거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단 거 없는 거. 허벅지 뼈에 비자, 아이 그런 일을 거의 없어요. 네, 안심하고 드세요. 골다공증 약 가운데. 네, 판다킴님이 정형외과 의사마다 의견이 틀리다. 판다킴님이 뭘 물어보셨나요? 제 질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어디 있나 우리 판다킴님. 이 박사님 제가 올렸습니다. 어디로 올렸니? 밑으로 쭉 내리시면 그래? 무릎판 연골 뿌리 파열이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윤경호 선생님은 믿어도 됩니다. 제 아주 지인이고 저분이 수술하자고 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골판 쪽에 뿌리가 이렇게 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돼요. 예, 저거 무슨 후각 뭐 파열증인가 뭐 많이 있대. 근데 저거 윤경호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하십시오. 제 얘기 하시고 홍 박사님이랑 아는 사람인데 하고 하시면 윤경호 선생님이 잘해줄 거예요. 사람 아주 서울하고 좋습니다. 윤경호 선생님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경희대 정형외과가 서울대 세브란스보다 더 셉니다. 아는 사람도 알아요. 거기 정형외과 팀이 엄청 세고 다 서울대 출신 교수님들도 많고 아주 훌륭한. 우리 거기 정말 믿어도 됩니다. 윤경호 선생님은 뭐 무릎 수술에 아주 대가입니다. 오케이. 이게 제가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이제 오늘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제주도에 제가 며칠 전에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 홍시업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정신과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정신과 강남의 뭐 개원한 병원에 갔는데
평일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쳐다보고 해도 저는 원래 얼굴이 두꺼우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정씨가 가는 게 뭐가 부끄럽나요? 뭐. 왜 제가 갔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집사람이 자꾸 저보고 당신은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야, 너 뭐 멀쩡한데 왜 그래? 해갖고 가갖고 제가 이틀 갔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 가서 무슨 검사를 무지 많이 했어요. 머리가 빠질 정도로 뭐 무슨 뭐 심리 검사, 집중력 검사, 또 뭐 뇌파 검사, 또 뭐 한 번에 가서 1시간 반씩 뭐가 그렇게 하는 게 많은지. 근데 제가 뭐라고 진단받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신문에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집사람 말대로 제가 ADHD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의학 기자고 의학 박사고 나이 60을 바라보는 제가 이 나이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지금 약을 처방받아서 지금 먹은 지 한 일주일 됩니다. 그래갖고 자,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원래 그래요. 병이라는 게 특히 정신과적인 병은 뭐 분열병이나 이런 거는 병식이 없으니까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분열병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조현병 얘기하는 거예요. 조현병은 특징이 환각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헛게 보이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근데 정작 환자 본인은 내가 뭘 이래요. 나는 정상이야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너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치매도 그래. 치매도 어떠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치매예요. 내가 치매 아닐까? 하고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치매가 아니에요. 뭐 건망증 갖고 치매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내 주변에 나를 많이 보는 배우자, 자식 뭐 이런 분들이 아빠 이상해 이렇게 해서 손에 끌려오잖아요. 백발백중 치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옳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좀 성격이 덜렁대고 뭐 좀 부산하고 제가 좀 정돈을 못 하거든요. 뭐 옷도 막 널려져 있고 뭐가 엉망해요. 이런 데가 뭐 쇼핑도 막 이것저것 막 사고 서랍도 뭐 엉망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를 끈기 있게 계속 하는 걸 싫어해요. 뭐가 자꾸 뭐 이렇게 뭐 영화나 책도 이렇게 끈기 있게 보는 게 아니고 보다가 또 뭐 딴 거 하고 뭐.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덜렁대는 정도로 알았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뭐 아니라 그러는데 당신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는데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회상을 해보면 제가 좀 충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쳤어요. 뭐 여기 막 온통 상처가 많아요. 뭐 넘어지고 뭐 하고 뭐 부딪히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이러면 다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딱 브레이크를 걸고 참아야 되는데 에이 까짓거 막 이렇게 돌다가 꽝꽝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배를 타도 이상하게 저는 배에서도 떨어지고 뭐 사고도 많고 그리고 저는 SNS에 글도 충동적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게 이제 또 뭐 부설수에 오를 만한 내용을 그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에이 화난다 뭐 이래 누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막 집사람을 막 공격하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에잇 하고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다 보면 제가 좀 뒤끝이 있게 올리거든요. 아니, 재벌들은 괜찮고 의사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번 거 갖고 왜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SNS도 이렇게 막 충동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돌이켜보면은 욱하는 게 있어요, 또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옳지 못한 걸 보면 참지를 못해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디더라? 저쪽 저 용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골프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강변에 고수 그 탄천인가? 근데 골프 그 강 옆에 흙바닥에 연습을 하는데 아 좋아요. 연습할 수 있지 하는데 강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는 길 쪽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막 흙이 막 날라오죠. 그래서 제가 서고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얼굴 알려져 있는 제가 그걸 제가 못 참는 거예요. 딱 쓰고 왜 그래요? 그 사람 움찔해갖고 그래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저희 집 아파트에 참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여러분?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애야. 남자애 둘이서 딱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열리면 이제 걔네가 내리고 제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지들끼리 막 얘기를 안 내리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덮어놓고 제가 야! 그 애들이 놀라고. 그래서 제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물론 좀 버릇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야! 이렇게 하냐. 아니면 뭐 말로 잘 타일러야지. 제가 이렇게 살다가 칼 맞는다니까요, 정말. 괜히 뭐 이상한 사람한테 이렇게 뭐 나섰다가. 그래갖고 아무튼 아유 참.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그래갖고 아무튼 SNS로 난리쳐 뭐 이렇게 화나는 거 참지 못해. 그리고 자전거로 뻑하면 넘어지고 정리정돈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오래 찐득하게 뭐 안 하고. 그래갖고 그걸 제가 고치려고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그 ADHD 치료제를 이제 먹은 지 한 4일째인가 5일째 됐는데요. 이게 아직 뚜렷하게 주관적으로 개선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둑의 승률이 올라갔어요. 옛날엔 그냥 덜컥수가 많고 이렇게 수 읽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감으로 팍팍 두니까 제가 6점을 깔고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한 40% 이기고 인공지능이 한 60% 이기고 근데 요즘은 제가 한 7번 이기고 인공지능이 한 3번 이기고 확실히 승률이 올라가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서글프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것도요. 물론 저는 고유의 어떤 존재를 믿어요. 어떤 단순히 뇌작용이 아니고 어떤 단순히 뭐 여러 가지 뭐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경험치의 뭐 반작용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선언적으로 하느님이 심어준 영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세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분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약물의 영향을. 옛날에는 우리가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하죠. 왜 쓸데없이 그런 약을 먹어? 뭐 이랬는데
저는 생각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선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이걸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지만 선용할 수 있으면 약은 절대로 안 돼. 또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막말로 제가 ADHD를 치료하지 않았다가 막말로 괜히 뭐 조용히 참고 지나가면 될 일을 뭐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가 칼 맞을 수도 있죠. 요즘은 지금 세상은 그냥 눈만 뻔히 쳐다봐도 기분 나쁘다고 칼로 찌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특히 가족들이 걱정할 수준이면 아니 내가 뭐 약물을 저는 왜냐하면 부작용을 모르겠어요. 뭐 지금 먹는 용량으로는. 근데 실제로 제 동생이 노인정신의학을 하는데 노인들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글프지만은 나이 들면 사람들이 인내력도 생기고 절제하고 그 성숙해지고 뭐 인자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다 이 뇌가 늙어가면서 이 케미칼, 브레인 케미칼이 바뀌면서 쫀쫀해지고 편협해지고 의심하고 공격적이고 충동 이런 노인들이 많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안 그랬는데 요새 이상해요. 여기 뇌가 늙는 거예요. 무슨 병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럴 때는 특히 주위 사람들이 괴로울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약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검증된 거니까 의사가 통제하면 무슨 마약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뭐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이제 계속 치료를 지금 제가 진단을 받았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경과를 여러분에게 보고를 할게요. 서글프지만 제가 성인형 ADHD고 뭐가 산만하고 정신없고 충동적이고 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뭐 근데 어떻게 좋아졌는지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칼마 신드로님 찬들러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케타민으로 죽었대잖아요. 이게 의사 잘못이에요. 의사들이 이 케타민 일종의 마약이거든요. 원래 마취제인데, 이제. 그거를 그 의뢰인이 중독된다는 걸 알면서 그 약을 비싼 약에 아예 작당을 했대요. 뭐 그 비서하고 짜고 비싼 일부러 중독을 마이클 잭슨도 똑같은 거예요. 유명인들 돈은 많은데 인기 스타들이 되게 외롭잖아요. 그리고 그 성격이 예민해요. 일반인들보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약물에 의존하는데 참된 의사라면 그런 걸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은근히 중독되길 바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성적인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르게 편취하거나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찬들러는 너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물이 필요할 때 양심적이고 실력인 의사를 통해서 내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써야 돼요. 무슨 뭐 조현병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현대의학적으로 SSRI 계열이나 지금 뭐 제가 먹는 콘서타를 비롯한 메칠 페니데이트라는 약이잖아요. 이런 약들은 적절하게 쓸 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저의 체험담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그 중독성이 있는 약을 오용을 하면 그건 아주 안 좋다는 얘기. 지금 수현님이 어머니가 그 약을 드신 다음에 순해졌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완고한 아빠가 한 80 노인네가 뭐 교장 선생님인가 그런데 맨날 그냥 그 말을 심하게 하고 그 뭐라 그러나 아무튼 공격적이래요. 그래갖고 집안 사람들이 골치 아픈데
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처방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외래에 왔는데 제 동생한테 왜 나한테 정신과 약을 주냐고 이제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르신 끊을까요? 이러니까 요 환자 뒤에 있던 며느리하고 아들이 아니라고 막 뒤에서 막 표시를 한대요. 선생님 아니라고. 우리 아빠가 이거 먹고 엄청 좋아졌다고. 절대 끊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배제크님 도파민에이션 요새 도파민이 화두죠. 다들 뭐 그냥 짜릿하게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걸 다 원하니까 인생 자체가 세로토닌으로 살아야 하는데 도파민을 좋아하는 세태니까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그냥 조금만 능률이 안 오르면 이거 파이어 하면 그냥 실적 안 나오면 미국 사회 그렇잖아요. 그냥 미국 사람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막 낮에 햄버거 먹고 빨리 가서 일하고 미국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진짜 잔인합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부님이 손사래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노인네들이 그렇다니까요. 왁구님이 콘서타 먹으니까 감정 조절이 잘 되나요? 감정 조절은 모르겠는데 집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먹어서 뭐 좋아졌는데 분명한 건 바둑 승률은 높아졌다. 확실히 높아져, 확실히. 그래서 사실은 이 콘서타나 이런 성인용 ADHD 약물들이 남용이 되죠. 미국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요. 미국 대학생들은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중압감이 크고. 아이비 대학은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안 믿죠. 미국이 그렇게 살벌합니다. 하버드, 뭐 MIT, 컬럼비아 1년에 몇 명씩 죽어요. 애들이 이 스트레스 경쟁을 못 이겨갖고. 그리고 걔네들이 콘서트를 엄청 먹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집중이 되고 잠이 안 오니까 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ADHD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이걸 먹으면 이 하트에 이 부작용 생겨서 죽거나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용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확실하게 뇌에서 이게 필요한 약이다 이럴 때 쓰는 건 괜찮은데 멜라토닌 도움이 엄경영님, 네, 멜라토닌은요 수면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보다도 항산화 기능이 훨씬 높아요. 이 푸드 아닙니까? 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빈티지 디오로 호메님, 휜코의 메브리코다. 저거는 누구가 줬냐면 아산병원의 장용주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코 서전입니다. 장용주. 저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제 얘기라고 하면 가보세요. 그분이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하십시오. 장용주. 네. 양영희님, 이 티셔츠도 이거 뭐 저 쿠팡으로 이거 뭐 10,000원인가? 이거 싼 거예요. 10,000원짜리예요, 이거. 칼슘 영양제가 혈액 석회와 혈관 석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자, 제가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칼슘 영양제를 걱정하는 분이 그러면 멸치 먹거나 우유 마실 때 걱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푸드인데. 멸치나 우유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르모니아님이 저 쿠팡 좋아해요. 너무 편해. 그냥 핸드폰 누워서 꾹꾹 누르면. 텔로미어, NMN을 어떻게 하세요? 에클라트님. 자, 저분 아주 해박한 분이네. 나 이거 비밀인데, 이거 얘기할까? NMN이요, 이게, NMN이 가장 핫한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브로콜리 아시죠?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게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브로콜리 안에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포라판에 이제 전구물질 훨씬 더 스텝이 오래전 물질인데 이게 활성형으로 요새 이걸 만드는 기술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니면 노화를 억제하고 싶다, 성인병이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NMN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연님도 아시고, 네, 클레어님도. 어떤 브랜드를 직구로 먹나요? 이게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저거를 네, 스마트님도 많이 하시네. 많이 하고 직구로도 많이 팔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에스더 포뮬라에서도 이거를 뭐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원료 이런 얘기 아무튼 뭐 해갖고 저도 이제 곧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어느 회사든 간에 NMN은 저라면 열심히 먹겠어요. 브로콜리를 이만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튼 뭐 어디든 네, 믿을 만한 브랜드면 뭐 다 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건강미인님이 정신과의 손 교수님 어느 분을 얘기하시나 성함이 네, 발달장애? 그러면 소아정신과인가요? 손동호? 손동호라고 그 세브란스에 계실 텐데 예, 그분도 재밌는 게 본인이 약간 틱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그 소아정신과가 따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네, 그 NMN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기식이나 영양제가 옛날에는 비타민 C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요즘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논문이 나오고 에비던스가 이제 나오는 거고 푸드에서 오리진 되는 거니까 안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면서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용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맞는 걸 슬기롭게 선택을 하면 단순히 식품에서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것뿐 아니고 자, 이 얘기도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이건 아직 한 사람의 케이스 리포트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식품 가운데 뭐 동물의 연골액 아니면 뭐 말이든 소든 아니면 닭의 벼슬 아니면 뭐 동물의 이 눈동자 안구 안에 뭐 초자액 이런 거 안에 보면은 약간 당 단백질 성분 가운데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또 엘라스틴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도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피부를 잡아당기고 당겨주고 또 이렇게 놓았을 때도 딱 고무줄이 이렇게 수축되듯이 딱 들러붙고 잘 안 늘어지고 놔도 탁 붙고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이 동안처럼 미용적으로 잘생겼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수분을 잡아주니까 보습 효과가 있는 거고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모르다가 푸드 가운데 이제 그런 성분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보습력이 있고 예컨대 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뭐 분자 하나가 뭐 물 분자 몇백 개를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처져 보이는 게 주름 생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엘라스틴 콜라겐이 탄성을 이루면서 근데 그런 거를 보충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논문을 보면 여성의 유방도 나이 들면 처지잖아요. 이게 들러붙어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죠. 뭐 또 약 팔아 먹으려고 그러냐, 뭐 할 수도 있지만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저의 의학적 개연성에 비추어 보면 예컨대 동맥류 같은 경우도 동맥이 혈관 벽이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탄력을 잃고 그래서 툭 주머니처럼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이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거 터지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 뇌를 열어갖고 안에 꿰매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요. 그런 필수 진료하는 의사가 태부적이에요. 태부적. 이게 넣어갖고 이렇게 뭐 해주는 의사는 많은데
머리를 열어갖고 출혈됐을 때 그 꿰매주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혈관벽의 탄력, 동맥 혈관을 잡아당기는 탄력이 그게 결국 콜라겐 엘라스틴이에요. 엘라스틴은 놓았을 때 당기는 거고 콜라겐은 안 늘어지게 저항하는 거고. 그래갖고 이런 성분들이 아직은 더 연구가 돼야 합니다만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원시인들은 뭐 다 먹었겠죠. 근데 요즘 우리가 안 먹는 게 많잖아요. 뭐 닭뼈슬이나 뭐 동물의 안구, 눈알이나 뭐 아니면 무릎 뼈가지 안에 뭐 연골을 뭐 먹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미용적인 효과로 쓰는 거 도움이 되고, 노화와 관련해서 특히 암과 관련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뭘 먹어야 되나, 뭐라도 1%라도 도움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권해드린 게 아스피린하고 메포민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케미칼이죠. 근데 푸드 가운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일반적인 바이타민도 항산화 기능이 있지만 약하잖아요. 근데 그 브로콜리는 참 희한해요. 그 설포라파는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푸드가 브로콜리예요. 뭐 여기에 좋다 저기에 좋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NMN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트러스티님이 회원가입 이제 3년이나 되셨구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 저희한테는 큰 후원자인데 근데 왜 성함을 지금 알았을까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선물을 뭘 할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3년 저렇게 오래된 우산 대표진 분들은 진짜 고마운 분인데, 트러스트님, 네, 뭘 선물을 해드릴까요?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야, 관절도 희한해요. 의사들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눈의 황반변성, 안과 뭐 서울대병원에 가보세요. 영양제 주거든요. 그 족보에 있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교수가 황반변성 때 바이타민을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절이 아플 때도 물론 진통소염제 좋지만은 뭐 콘드로이친도 좋고, 요새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도움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정의용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의용 교수님이 이제 노년내과로 요새 방송 강연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영양제와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디베이트를 해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의사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뭐 하나도 뭐 별로 이렇게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명승건 교수가 그렇게 반대를, 저하고 친하지만 사석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거든요. 미국이 좋은 사례예요. 미국이 가장 헬스케어에 돈을 많이 쓰는 미국이 이런 푸드를 통한 건강에 그 빈도나 강도나 액수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옛날에 뭐 산삼이나 녹용 같은 거로 뭐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뭐 왔어요 떠들던 뭐 떴다방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미국 그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 그룹 가운데서도 미국 대통령도 뭐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뭐 또 누굽니까 조지 부시 다 먹잖아요. 다. 그리고 IT계의 구루인 뭐 누굽니까 이름 까먹고 그런 분도 있고, 아무튼 제 얘기는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PCM 마리님, 네, 무지개 가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손목 터널 6개월 됐다. 여기 이제 보통 수술을 많이 하는데 뭐 안 해도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콘드로이친 도움 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약이 아닌데도 관절이 쑤시고 아프게 좋아진다니까요. 자, 건강미님, 네, 대치동의 민유정님,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야, 너무한다. 네, 그러니까 초등생을 들들 볶는 거 반대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옛날에 홍쇼에서 왜 나는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지 않았나 이거를 얘기했는데 악플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뭔지네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 안 보내는 거지 뭐 이런데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 공부 잘했어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USA에 뭐 퀄리파이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문을 그렇게 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저희는 푸시하지 않았고 엄마 아빠가 백그라운드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의대 뭐 아는 교수도 막 전혀 너 의사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의사 숫자 막 늘린다고 하는데 옛날에 전문의 안 따고 뭐 이렇게 지금 휴학하는 뭐 전공의들이 강남에 피부과 체인점에 가면 옛날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은 300에서 500이에요. 확 떨어졌어요. 왜? 하려는 사람 많은데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얘기예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과연 의사로 가는 게 무조건 옛날처럼 옳은가? 아닙니다. 네, 건강미인님, 손지훈 교수님은 저 후배인가 보다.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성인으로 가야죠 뭐. 근데 어느 분들 추천해야 될지 참 저도 이게 그거보다는 제 개인 동기가 하나 있어요. 최종배라고요. 양재역 사거리에 조그만 병원을 하나 열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친구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제 동기인데 원래 그 친구가 서울대 교수가 되기 직전에 사정이 있어 못된 친구예요. 굉장히 학술적이고 훌륭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최종배 선생을 추천합니다. 제 얘기를 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최종배.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아이고, K 두블러님, 네. 신분 상승이 되니까 의사가 되려는 거 아닌가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시집장가 잘 가려고 의사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대타협을 해야 돼요. 무슨 대타협을 해야 되냐면 이제 가진 자들은 너무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자기만의 제방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반란이 일어나죠, 당연히. 대대손손 너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들어엎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타협을 해서 공정이 중요한 시대화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의사라는 직업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 할까 아무튼 이건 이제 경제 정책의 운영의 묘인데요. 어쨌거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각계각층에서 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산업을 키워야 돼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취직하면 굳이 의사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초등생 의대 들어가면 한 십몇 년 전에 의사가 누렸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나?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아까 제기한 그대로예요.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나는 필수 진료 안 한다. 좋아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강제로 하라고 못하죠. 그럼 비급여 시장으로 간다. 여기는 될까요? 이제는 안 돼요. 왜? 공급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단가가 막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제일 노란 사람들은 2차 병원의 병원장들이죠. 뭐 막 속으로 막 표정 관리하느라고. 왜냐? 빅5로 갔던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리고 의사들 페이가 막 떨어지죠. 아이, 신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의대를 나와도 경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뭘 해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단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의 예산이나 세금을 나눠 갖고 그냥 뿌리고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나눠 먹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고통은 따르겠지만 산업 경쟁력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져야 돼요. 내수든 수출이든. 그거를 키울 수 있는 걸 정부가 해안을 갖고 집중 육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채용을 하거나 할 때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한국 자본주의가 미래가 없지요. 예, 지금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서글퍼요. 의사 말고 모든 직종이 다 사장되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원래부터 건물이 있고 뭐 기업이 있고 이런 집안이 아니면, 옛날엔 그래도 다양하게 뭐 공부 잘하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관료로 행시하고 뭐 어디 뭐 취직하면 뭐 삼성에 들어가도 뭐 임원이 되면 뭐 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연봉이 10억 20억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안타까워요. 네. 선생님 채팅창에 대표님 누가 들어와? 대표님 우리 집 사람은 맨날 저만 혼내요. 어디 들어왔냐? 안 보이는데? 밑에 이제 채팅하고 계시고 들어왔네. 우리 집 사람이 왜 잠을 안 자고 들어왔을까? 송동호 선생님 아쿠포레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그대로요. 소아정신과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지인 한 분도 뭐 이렇게 발달장애 있어갖고 진단을 받고 싶은데 서울대병원 갔더니 3년인가 4년 기다려야 된대요. 아주대병원도 알아보니까 1년 6개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소아정신과 분이 오은영 선생님 아니에요.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대학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어쨌거나 이렇게 질병을 다루는 필수 진료는 사회가 좀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하십시오. 지금 의대 정원은 이번 올해는 어쩌다 하더라도 좀 떨어뜨리고 정원 그 뭐 힘들고 왜 2,000명, 1,500명을 고집을 해요. 김제니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영숙님이 영양제를 먹고 예뻐지고 있다.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지금 네, 장애 진단은 동네 병원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대학병원은 지금 뭐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필수 진료는 좀 더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늘려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좀 면책 특권을 좀 줘야 돼요. 민사로는 배상을 받자고요. 민사로는, 돈으로는. 근데 그 의사를 감옥에 꼭 왜 쳐넣어야 되냐고요. 그거는 영국보다도 뭐 우리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게 뭐 800배인가 높다면서요.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윤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엔지니어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의사보다 많다. 한국 사람도 좀 그렇게 가야죠. 네. 홍 선생 먼저 성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유정님이 전자공학과 나온 친구가 후회한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에 가서도 재벌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연봉이 뭐 120억, 130억 이런 분들이 10명도 넘어요. 아니, 아무튼 우리 사회가 꼭 삼성뿐 아니고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고압산소 치료는 이제 요새 암 환자들에게 간혹 하대요.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래님이 유성호 선생님이 저희 방송을 칭찬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PCM 마리님 아까 인사 올렸고, 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네, 또 안 나오네 또. 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그 자체가 수면 효과도 있지만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이타민 뭐 E나 뭐 이런 거보다도 뭐 10배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멜라토닌은 이제 분자 구조식은 뇌 송가슴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예컨대 뭐 멕시코 선인장 이런 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푸드로 처방 없이 또 슈퍼에서 막 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히 아무리 식물 안에 있어도 뇌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구조식이 똑같으니까 이거 호르몬이니까 안 돼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약회사에서만 팔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거 과잉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의사 처방 없이 파는 많잖아요. 몇 개 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풀려야 돼요. 안 풀리면 지금 뭐 직구로 다 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내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죠. 꽃님님이 저희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찔레꺼님, 근데 고압산소를 특별한 이유 없이는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음악쟁이님이 무혐의 네, 감사하고요. 저희 고생 많이 했어요. 참 한국 사회가 뭐 조금 잘 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위내시경 검진했는데 내시경을 보고 모를 수 있나요, 민구님? 그러게요. 안타깝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고 아무래도 동네 병원이 좀 대학병원 교수님들보다는 경험이 좀 떨어지니까 놓치는 게 있는 거죠, 뭐. 아르모니아님, 네, NMN 맞는다 그러던데 이거 기업 비밀인데 얘기해도 되나? 만들면 제가 좀 많이 왜냐하면 브로콜리가 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튼. 글루타치온은 칼로리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 여성 호르몬을 생리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있나요? 방아창님, 그게 저 반합성 호르몬들이 있죠. 근데 리비알 같은 거 괜찮지 않나요? 제가 그쪽은 또 옛날 지식이라 잘 모르겠네요. 저 여에스터님 빨리 답 좀 달아봐요. 들어왔으면 뭐해요 지금. 위대장 내시경 잘 보는 선생님 뭐 많지만 저희가 가는 건 저는 저 어디더라 대치동에 정준표라는 분한테 가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교수 오래 하시다가 개업했는데 뭐 최고의 의사입니다. 근데 아니 어디 갔어 우리 집사람 왜 들어왔다 또 나간 거야. 그지 안 들어오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동기 가운데 의대 안 가고 공대 간 친구들 다 재벌됐어요. IT 뜨면서 금융도 뜨고 요새 또 인공지능 아직도 뭐 핫한 분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뇌 검사를 어디서 받았냐. 근데 병원 이름을 좀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 청병원이라는 데 가서 했어요. 제 후배가 하는 데라서. 근데 검사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갖고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뭐 굳이 이렇게 검사를 많이. 뭐
이틀을 그냥 꼬박 하여튼 진단 받을 때까지 하긴 뭐 병원도 기록을 남겨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국동의 해정병원 거기도 굉장히 좋은 병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일홈님 그러니까 욱하는지 않는 사람 없다. 뇌가 늙는 거 맞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뇌가 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IT 요즘에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BT가 뜨거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이 의대를 들어와 갖고 BT 쪽으로 투신을 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상의사가 아니고 인더스트리 산업이죠. 아니면 리서치 학계 이쪽으로 가면 일자리도 많고 또 수익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속편한 내과도 좋습니다. 거기 이제 속편한 내과가 시리즈죠. 거기가 다 그 소화기 내과만 전문으로 한 분이에요. 시립병원에 서울 시립병원에 제 동기 하나 아유 이름 까먹었네. 걔도 아주 제 동기인데 아주 잘하고 또 있다. 그 방배동의 그 거창 출신 걔도 아주 수제인데 아유 내기 이름 뭐지? 내과 신 뭐 있는데 거창 출신 제 의대 동기인데 걔도 소화기 내과예요. 내시경 잘합니다. 야, 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 가슴을 크게 하는 방법 수밖에 없느냐, 남은영님. 제가 얘기하는데 엘라스틴 이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엘라스틴. 그게 확실히 결체 조직이잖아요. 지방이 아니고. 근데 그런 논문도 있어요. 아이고, 야, 이거 시간 뭐 11시 40분이나 됐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여러분, 아무튼, 그 비욘디가 잘해야죠. 요새처럼 뭐 의학적으로 지금 필수 진료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비욘디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님이 아이스크림을 2주 매일 먹고 중성지방 500 넘었다. 비욘디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외로 중성지방보다도 오히려 LDL이 많이 올. 그 LDL이 훨씬 나쁜 거거든요. 중성지방보다. 아이스크림이 직방입니다. 이제 삼겹살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조커님, 정진호 교수님 토를 어떻게 하시죠? 의? 조커님 정체가 도대체 인터뷰하는 거 어떻게 알죠? 일요일 날 합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 날 11시에 저희 여기서 우리 정 교수님이 올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뭐 이런 책도 내셨어요. 피부, 마음까지 생각하다 해갖고 이제 이분의 일생을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맙게도 이 정진호 선생님이 그 이제 비욘디의 9월부터 매주 여러분과 함께 피부 상담을 해주신대요. 너무 잘 됐죠. 서울대학교 주임교수 하신 분이고 저하고 라이브 인터뷰는 내일 모레 11시에 합니다. 김주희님이 대학병원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구나. 의사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수가가 낮으니까 본인의 총 수입을 늘리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좀 쫓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4-5배 많이 버니까 그걸로 좀 좋긴 합니다만 시달리는 거죠. 예. 아리랑님이 어떻게 프로테올릭한 필름을 하시나요?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도움돼요. 아르모니아님은 또 정진호 선생님 그 화장품을 쓰고 있구나. 예, 좋네요. 치아 미백 해도 되죠, 조커님. 네. 요즘은 옛날에는 과산화수소밖에 없어요. 요즘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집사람 얘기는 일본 연구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역시 선진국입니다. 소재라 그러죠. 부품이라 건기식도 이제 뭐 만들기는 우리나라가 많이 잘 만드는데 원래 원료는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좋은 게. 중국도 많이 싸죠. 중국. 근데 이제 포뮬라는 가능하면 좋은 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뭐지 글루타치온은 네덜란드 거를 쓰죠. 거기가 제일 좋고 또 제일 비쌉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냥 이 효모에서 추출한 그 뭡니까 저 붙이는 거 뭐냐 이거 글루타치온 이거를 저희가 아주 많이 수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 뭡니까 이 글루타치온은 집사람의 역작이죠. 네, 이거는 뭐 그래요. 대학번이 힘들어서 개업하고 나가셨다. 포스파티딜세린 장기복음 그것도 아주 뭐 저걸 뭐 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식품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저게 그 동안에 좀 과잉 진료하다가 요새 이제 법이 바뀌어서 뇌영양제로 많이 팔렸죠. 네. 하나투님, 파산풍 주사 안 맞아. 그러니까 좀 못 같은 거 있죠. 못 녹이 많이 쓴 못에 찔렸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깊게 찔리는 거 이런 거는 맞는 게 안전한데 넓게 까인 거잖아요. 절대 맞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씻겨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부의 상처가 좁더라도 깊게 들어가는 상처가 이게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균들이 있으니까 퍼지니까. 근데 얕게 넓게 파이는 건요 침투가 안 되고 다 씻겨 내려가거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넓게 이렇게 차고 가서 이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녹이 많이 쓴 뭐 못에 조금 깊이 찔렸다 이러면 이제 파상풍 주사를 응급실에 가서 맞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난청 치료가 됐다. 네, 저 스테로이드가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잘만 쓰면 명약이에요. 무조건 기피하면 안 되고 지금 얘기한 돌발성 낭청도 그렇고 뭐 예컨대 이제 안면신경 마비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뺨이 돌아갔다, 입이 돌아갔다. 이럴 때 스테로이드를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이거 1시간 단위로 효과가 막 달라집니다. 1시간 늦게 투여가 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때 빨리 쓰면 드라마틱하게 싹 좋아져요. 싹. 소머즈님, 당뇨 전 단계인데 메폴민 먹는 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께 잘 얘기해서 처방을 받으십시오. 메폴민이 왜 도움이 되냐? 일단 안전하고 싸고 그 다음에 당뇨에도 도움이 되지만 얘가 여러 가지 기전으로 특히 저 미토콘드리아 이런 데 작용을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래서 어쩌면 인류 최초의 항노화 약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런 외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why not? 값도 싸고 뭐 나온 지 100년도 더 되고 안전한 약이고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예, 중년인데.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무서워하고 안 쓴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꽃님, 다행히도 저가 폐암을 수술하고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지난주에 이거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폐가 깨끗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몸을 혹사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그런데 이제 착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다행히도 폐가 깨끗해지고 아무튼 덕분에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착한 일 더 많이 해야겠죠. 네. 이 질문들이 갑자기 막 많이 들어. 올해 안에 200만 되게. 예, 근데 뭐 구독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어쨌거나
비욘디는 검증된 훌륭한 선생님께 제대로 출연료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상업 협찬 없이 오소독스하게 원칙대로 평판이 좋은 의사들만 모시고 그분들이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답을 해준다는 데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더 좋은 의사를 모시라고. 하여튼 욕심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네. 하겐다즈 LDL 올라간다니까요. 맛은 있지만 그 완전 유지방 덩어리거든요. 예, 아니 도루묵이님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났어요? 지금 그거 붙이셨나요? 뭐더라 그 저 반창고가 아니고 그걸 해야죠. 습식으로 된 거. 그걸 붙여야죠. 뭐 굳이 항생제 먹고 파상풍 안 해도 되는데 저라면 안 할 거예요. 예. 어쨌거나 미안하지만 과잉 진료는 좀 있어요. 어느 병원이든 요새 아무튼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아무튼 또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자, 여러분 응원 덕분에 듀오덤 같은 거 도루묵이님 붙였는데도 그게 좀 깊게 파였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진물이 난다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진물이 날 수는 있죠. 좀 깊게 파이고 넓으면. 근데 뭐 항생제, 뭐 피부 재생, 근데 깊게 파인 모양이죠. 그러면은 뭐 제가 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또 그 피부과 선생님은 뭐 이유가 있어서 뭐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권보미님 칭찬 감사합니다. LDL 180 좀 높네요. 네. 판다김님 집사람 오바하네요. 네. 클레어님 암세포 이게 아직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연구가 많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요. 야 이제 이게 기분인데 12시까지 채우자. 자기 괜찮지? 그러니까 뭐 빨리 이제 주무시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한 김에 집사람도 들어와야는데 12시까지 채워야겠네요. 일요일에 아침 라이브는 아이고 조커님은 좀 어렵죠. 지금 수요일 날 이 밤에 하는 것도 제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금요일 날 하는 거 금요일 밤에 제일 뭐 사교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약속을 못 해요. 금요일 날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또 제 기쁨이니까 ESR 10 넘어가면 뭐 염증이 있다는 얘기 비특이적으로 ESR보다 CRP가 더 문제입니다. ESR 수치 10은요, 뭐 여러 가지 교가 너무 많아요, 비특이적으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증이 좀 높다, 뭐 이 정도. 판다김님이 또 뭘 질문하신 건가요? 아까 하시지 않았나? 한번 찾아보세요. 네. 판다김님 질문 찾아보세요. 당하혈색소 이 질문이 많네. 이게 아무튼 내신 성적이에요. 당하혈색소가. 혈당은 그냥 항력고사고 당하혈색소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총체적인 과거의 평균이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혈당은 내가 지금 잠깐 노력하면 확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당하혈색소는 내가 지금 잠깐 운동하고 단 거 안 먹어도 지난 몇 개월이 쌓여서 나오니까 내신 성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 아까 얼마 6.9 높죠. 예. 이게 정상치가 얼마더라? 제가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다 다른데 저도 이게 의사 면허 딴 지 하도 오래돼갖고 굳은 땅을 굳은 땅 해야 되는데 권보미님 할게요. 예. 그건 짧은 영상인데 제가 아무튼 많이 게을러서 이게 해야 되겠는데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사람은 당연히 좀 올라가죠.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요. 5.7이죠. 그러니까 6 넘어간 분들은 높은 거예요. 에어컨을 쨘다고 왜 MRI를 찍어요? 모가나무님.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MRI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
밥 먹고 졸릴 때 알기닌 피크노젤 먹어도 되나요? 저번 요새 알기닌 많이 저도 있어요. 포뮬라에서 만든 거. 저 이제 운동하거나 할 때 먹으면 좀 근육에 뭐 이렇게 뭐 도와준다 그래서 저는 피크노젤은 아직 안 먹는데 저것도 뭔가 도움이 되나 보죠. 요새 유행하는 게 많으니까. 보배지님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스킵하지 않는다. 스킵하셔도 되죠.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 다리 뭉침이 잠자다 오면 너무 아프다. 이솔님. 이게 매일 자주 오면 이거 병이에요. 그거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요새 그런 거 많이 얘기 나오대요. 신경과. 요새 많이 합니다. 신경과에서. 그것도 일종의 요새는 이제 말초 근육의 병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많이 물어보네. 임상 신장학책이 있느냐? 일반인이 읽기 쉬운. 왜 그러죠? 이유가 있을까요? 리니지님. 네. 요새는 구글이 다 번역이 되니까. 당화혈색소 5.7 그렇죠? 5.9인데 메폴민 먹나요? 소머즈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당뇨 기준보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저는 먹는 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싫어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인색하지 않게 좀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홍해걸이 그랬다는 데는 의사가 싫어해요. 그러지 말고 제 가까운 지인 의사가 이거 좀 권하는데 선생님 좀 저는 먹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굳이 안 해줄 의사가 있을까? 네. LKH님이 네, 힐링이 된다. 감사합니다. 집사람은 피크노제놀이 좋다 그러네. 네, 그럼 왜 안 만들어요? 만들어야지 피크노제놀도. 네, 물론 이제 급성으로 지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잡아 당기는 거죠. 도시플렉션이라고.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거의 급성으로 뭐 수영할 때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밤에 잘 때 자꾸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급성으로 오는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푸바오 사랑님이 이승규 교수님 저도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요새는 KBS에서 해도 안 만난대요. 많이 바쁘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70이 넘었죠 이미. 아리성애님 내시경은 동네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동네가 더 나아요. 경험 많은 의사에게. 대학병원의 내시경 검진센터에 가보세요. 거기 교수님이 없어요. 그냥 월급 받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구연산칼슘이 당연히 배제크님 흡수가 좋죠. 칼슘 사이트레이트 이렇게 표기가 되죠. 영어로는. 김혁신님 죄송한데 썰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집사람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요.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아이고, 네 아무튼 저는 요새 이제 느끼는 게 몸이 건강해야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쉬고 운동하고 잘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덥고 경제가 어렵고 뉴스에도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수록 가족이 소중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몸을 움직여야겠다. 뭐라도 하나 뭐 영양가 있는 걸 더 먹어야겠다. 또는 뭐 먹고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크게 힐링이 돼요. 저는 속도 내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이렇게 도로, 로드도 가고 뭐 산에도 갈 수 있는 양쪽을 다 겸비한. 그렇게 딱 이렇게 숙여서 하는 거 말고 살짝 서서 하는 거. 이거 타고 그냥 슝슝슝슝 전기로 가니까 제주도도 뭐 산에 갔다 바다 갔다 겨울이 태우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듣고 요새 제가 김희진 씨라고 가수한테 꽂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내일 모레
올라가서 함 선생님 네 분하고 집사람이 이제 우울증이라서 나가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끌고 인천 송도에서 맥주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9시 40분인가 그분이 나온대요. 제주도 출신 여자 가수인데 포크송이라고 그러죠. 기타로. 옛날 노래. 요새 제가 똑같이 노래가 세월이 가면이란 노래 아세요? 자기 알아? 세월이 가면? 그거 말고 그건 최호섭이고 최호섭 말고 그 목마와 숙련가? 목마와 그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아주 천재 시인인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있어. 거기다 어떤 분이 작곡한 노래인데 이게 1956년 노래야. 엄청 옛날 노래인데 그동안에 많은 가수들이 불렀어. 이제 대표적인 박인희 씨라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조, 그분 나이가 70 넘었죠. 아주 뭐 청한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올드에이지고 제 또래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김희진 씨가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인데 진짜 너무 예술이에요. 진짜 아름다워. 그 노랫말도 아름답고 이 멜로디도 참 그 선율의 아름다움이죠. 노랫말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화려한 뭐 춤이나 댄스나 뭐 폭발적인 가창력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아주 단아하면서도 맑은 고운 그런 음색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네, 세월이 가면 박인환님의 네, 노래는 원래 박인희 씨가 불렀죠. 그 노래가 제일 유명. 박인희 씨 말고도 조용필도 불렀고요. 그리고 최백호도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는. 근데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코로나가 위험한데 그건 다행히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 바닷가에 넓게 뚫린 야외에서. 아유, 여러분 아무쪼록 아무튼 네, 커피님 한번 들어보세요. 12시 됐니? 나 이제 아이고 야 이제 토요일이다. 네, 여러분 오늘 뭐 또 제가 혼자 개똥철학 하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제 취미 중 하나가 서울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하도 많이 타갖고 뭐 온갖 데다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는 천 주변으로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 주변. 그래갖고 그게 저는 얼마 전에 탄천 그 원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평택호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 또 이렇게 멋있다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쭉 타면서 경치 보고 이렇게 음악 듣고 가까운 거리면 겨울이를 태워서 가고 먼 거리면 저 혼자 가고 언덕길도 남들처럼 빨리 가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버튼만 누르면 전기로 씩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즐거운 저 주말 되시기를 빌고 다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사